내가 건물을 하나 산다. 아니면 건물을 하나 새로 짓는다. 내 맘에 드는 설계대로. 그래서 월세를 꼬박꼬박 받고 맨날 비싸고 맛있는 것만 먹고 놀러만 다닌다. 이름하여 바로 조물주 위의 건물주. 정말 생각만으로도 신나는 상상입니다. 물론 사람이 일은 안 하고 이렇게 맨날 놀러만 다니면 이게 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모은 저축에 퇴직금에 또 융자까지 잔뜩 받아서 건물을 샀는데 이 건물이 임대가 잘 안 나가고 공실이 자꾸 생기면 오히려 빈털터리 알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장래의 건물주님들을 위해서 임대 100%의 건물을 고르는 노하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주로 현재 비어있는 건물 위주로 풍수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있는 어느 빈 건물입니다. 이 건물 사람들이 이사를 갔던 아니면 지금도 건물을 매각하는 중이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아주 매력적이라면, 건물 위치나 모양이 매력이 있다면 새 주인이나 요즘에는 건물 리모델링도 많이 하니까 임대자가 벌써 나타났을 겁니다. 누구든 이 건물을 원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이대로의 건물 모양에 따라서 호감을 느끼고 구매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 마음이 움직입니다. 1992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바깥 모양은 꽤나 근사합니다. 건축적인 균형감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풍수로 건물을 잘 살펴보면 잘못된 곳이 여러 곳 보입니다. 예쁘고 세련됐는데 성미가 고약하다. 그래서 별로 보고 싶은 여자가 아니다. 다시 보고 싶은 남자가 아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입구가 건물 양쪽으로 나 있습니다. 여기하고 이쪽이 입구입니다. 어떤 건물이든 입구하고 그 주변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기의 양과 질을 결정을 하는데 이 건물 입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입구가 어둡고 안쪽으로 쑥 들어가 보입니다. 건물의 전면선보다 안으로 들어간 입구는 길을 위축시켜서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수입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현관문 앞에 서면 날카로운 모서리가 여기도 있고 모서리입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모서리가 보이고 모서리가 네 군데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입구를 통해서 건물 안으로 또 밖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은 출입구 바로 앞에서 환영받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날카로운 모서리들의 공격을 받아서 무의식 중에 불쾌하고 방해받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또 건물의 앞선이 반듯하지 않고 안쪽으로 깊게 함몰이 되어 있습니다. 쑥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의 특별한 개성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잘려져 나가고 없어진 빈자리는 전체에서 이만큼의 기운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빈자리에는 이렇게 잡다한 쓰레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역시 오른쪽에도 쓰레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풍수는 이런 것들을 탁한 기라고 부르고 쓸데없는 고민이나 우한거리가 모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면 네모 반듯한 평면에서 출입구 양쪽이 이렇게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가 빠진 것 같은 허전하고 산만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꽉 막혀 있는 이 전면 중앙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8개를 이 평면에 포개면 이 건물은 사업의 기운하고 그 다음에 사업 파트너, 사업에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 파트너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지적인 노력들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사업을 했던 옛날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실적이 좀 부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재밌는 해석을 보태면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입구는 밝고 환하고 또 환영하는 분위기를 풍겨합니다. 그런데 이 입구는 모서리도 많고 어둡고 또 푹 꺼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 입구에서부터 묘한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에 있는 사무실은 계약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출입문을 지나서 로비의 모양도 중요한데 지금은 건물 안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건 다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면 우선 입구를 고쳐야 합니다. 새 건물을 설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듯하고 모서리를 가급적 적게 입구가 넓고 환해야 좋은 기운이 찾아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물이라면 다른 장소를 조금 줄이더라도 입구를 더 넓고 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임대 면적이 줄어들어서 얼핏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입구가 넓어지면 무조건 임대가 더 잘 됩니다. 건물을 허물 때까지 건물 전체에는 더 큰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찻길이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입니다. 여기는 이 인도보다 건물 쪽 대지가 더 낫습니다. 어떤 경우든 주변보다 건물이 있는 쪽 대지가 낮으면 결핍이나 부조화를 부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도하고 높이가 똑같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조금씩 높아지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는 좁고 안쪽이 낮고 단차가 있으니까 건물 앞을 다니는 사람들이 굳이 좁은 인도로만 다니게 됩니다. 여기가 평평하면은 사람들은 이쪽으로도 다니고 이쪽으로도 기분 좋게 다닐 겁니다. 건물 앞을 다니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또 넉넉한 기분이 들어야 그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좋은 에너지하고 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건물주는 자기 건물 앞 도로 상태도 잘 살피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물 앞을 지나는 자동차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업의 기회고 곧 돈입니다. 그리고 주출입구 앞에 있는 계단이 너무 높아 보이면 안 됩니다. 건물이 있는 대지가 주변 땅보다 현저하게 낮지 않다면 필요 없이 높은 계단을 만들면 안 됩니다. 건물 앞에 도로하고 인도의 폭하고 또 주출입구 앞이 넓을수록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돈이나 사업의 기회도 더 많아집니다. 만약에 입구 부근이 좁은 건물을 샀다. 아니면 넓은데 좁아 보이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밝은 조명이나 거울 등을 잘 사용해 가지고 좁더라도 최대한 넓어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음에 이런 사례가 생기면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임대가 잘 나가지 않고 공실이 자꾸 늘어난다면 경기가 나쁘고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이런 걱정만 하지 마시고 우선은 임대료가 적당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풍수를 통해서 건물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풍수 진단은 건축이나 인테리어 설계가 놓쳐버린 균형이나 조화를 잘 회복시켜서 임대인의 마음을 끌고 공실률을 확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현대의 풍수는 출입문의 방이나 따지는 그런 수준 낮은 술법이 절대로 아닙니다.